여러분, 저는 꿈꾸는 저의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강자들의 정말 그 욕망이 조금은 절제되고 다수 약자들이 보충받아서 함께 손잡고 사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어딘가 사인해줄 때는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제 소망을 써놓기도 합니다. 이 함께 사는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밀림과 정글 같은 세상,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강자의 횡포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원희룡 후보, 저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른 유세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중단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장려한 방법을 동원해서 짓밟으면 이길 것 같지요. 결코 관중들이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하고 그 승자가 승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국민은 관중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든 대리인이든 줘서 심판을 하게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서 어떤 한 선수는 침을 뱉고 꼬집고 심판이 이렇게 가려주면 반칙하고, 옛날에 우리 레슬링 볼 때 많이 그랬죠. 그것도 뭐 각본의 일부였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긴들 관중인 국민들께서는 보고 승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권력의 폭력, 검찰, 경찰, 심지어 선관위, 거기다가 일부 중립적이어야 될 언론까지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몰매를 때리듯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침소봉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종목적으로는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면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치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아주 고급의 영업 전략,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억압해서 뺏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뺏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뺏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은 뺏긴 것 이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그냥 동네니까 제가 뭐 소리 지르고 이래봐도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진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유치원생쯤 되는, 조금만 맞추시면 너무 오래. 유치원생쯤 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을 하는 게 제일 중립적이긴 한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가지고 놀지 마! 에다가 너 가지고 놀면 맴매한다, 너 어떻게 때려준다, 너 벌 준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안 갖고 놀죠. 무서우니까. 또 한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놀지 말면 안 될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러면 왜요? 아니 여기에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위험한데요? 왜요? 그러게. 또 아니 이래서 이렇게 왜요? 자꾸 이래요. 시간 걸리고 짜증나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눈을 맞추고 계속 진심으로 설득을 하면 나중엔 저 동의합니다. 아, 네, 그렇게요.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서 결국 안 가지고 놀게 됩니다. 한 집단은 가지고 놀지 마! 어른 명령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다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결과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금지해 명령한 더하기 협박을 한 경우 있잖아요. 협박을 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한 80% 이상이 다시 그걸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반항을 한 거예요. 안 볼 때 살짝 가지고 놀고. 설득을 해서 동의했던 어린이들은 또 저런 거.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한 경우는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취학 아동 정도 5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도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의식이 침해당하면, 억압을 당하면 반발을 합니다. 마치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른 쪽이 튀어나옵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 없는 거예요. 이 권력이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로 생선 핵칼 운운하면서 겁주고, 우리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일본 여기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죠?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돌길 때요. 왔던데 왜 또 오나? 자,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란 위대한 존재입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정보를 주고 조작된 정보를 주면 노란알 이런 대상으로 아주 무슨 동물처럼 여기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같이 먹고 살만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너희들 위해서 일해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내가 이거 안에도 먹고 사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겠다는데 뭘 자꾸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죠? 뭐 누군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은 사회화가 덜 된 5살짜리 어린이 인간 또 자의식으로 그런 부모들의 억압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그만큼 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이 위대한 국민이라는 존재가 과연 억압하고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로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도 이웃을 믿으세요.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왔지만 여하튼 함께 사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 존중, 이게 대전제다. 그건 결코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 약간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꽃도 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좀 오늘 안 하려고요. 여기 동네니까. 제가 규련동에 그 살거든요. 선트레벨에 사는데 나는 이웃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잘 들어놓으세요. 혹시 기억 나중에 이전사할 때 도움 될지 모릅니다. 장애 정책도 걱정돼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술을 사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라고 합니다. 술을 얻어먹어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가까이 해요. 생각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에요.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인데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판단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의존하는 존재인데 내가 뭔가 줬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보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 아닙니까? 네.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신세를 지우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신세를 지는 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깝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사는 세상인 겁니다. 너 혼자 잘 산다고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나만 잘 챙기면 잘 살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만큼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는커녕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두 종류로 반응을 합니다.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인데 원래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왕이 무슨 왕세자 돼서 물려받은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잠시 위임받은 권력인데 이 권력을 탁 가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드디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디어 지배할 수 있게 됐어. 통치할 수 있게 됐어. 예, 알로 보는 거죠. 속된 말로 알로 봅니다. 지배 대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요. 고함을 질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그 욕망이 점점점 강해져서 다시 또 권력을 만들어서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내 친구라도 이런 욕구가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집단도 있고 또 아닌 집단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도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권력, 이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인도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가려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가려보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연설이 아니라 강연이 되는 수가 있어서 제 아내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꼬투리 잡혀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아침에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저희가 이렇게 다 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주수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도 며칠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보였을 겁니다. 너무 뭐 핏대 세우고 뭐 저렇게 뭐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 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자. 제가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니까 어쨌든 제가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 대리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의 특성은 반드시 잘못된 정권의 이 정말 잘못된 정책 또는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좀 소리 좀 많이 질렀는데 저보고 무슨 싸나운 뭐 이걸로 되돌아갔다고 자꾸 근데 네, 여러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도 사실 짧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맞아요.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정말 소망,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시간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게 싸우러 다녀야 되나?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권력이, 정치인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시간 역사적으로 보면 큰 변화를 한 번씩 겪습니다. 대접해 보면 촛불혁명이 큰 변화였는데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희생이 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렀겠죠. 권력을 뺏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변화가 87년이죠. 87년에 우리는 꽤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87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80년 잔인한 세월이었죠. 물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군사정권 시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시체로 발견되고 끌려가서 정신질환자 됐을 때 돌아오고 뭐 이런 세월 뭐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회가 조금씩 진보를 해왔는데 이 진보를 해와서 정말 나름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짧은 기간에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슨 군사정권이나 독재국가가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국가,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나라.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동네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 이게 문화거든요. 그런 정말 각광받던 민주국가였는데 정말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생선 회칼이 등장하지 않나? 야당 대표 목에 칼을 들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질 않나? 그런데 정권이라는 이 정권은 물청소해가지고 증거인멸하잖아요. 신속하게.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치안은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네, 걱정돼요. 이 안전하던 나라가, 이 평화롭던 나라가 전쟁 위기를 또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곧 중동 다음으로 한반도
전쟁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세계인들이 보면 정말 위험 국가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하죠. 경제 나빠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이 너무 잔인한 데다 너무 무자비해요. 정말 무자비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전두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근대사 정치인인데 뭐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수백 명을 죽여요. 우리는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내가 좀 권력 가지고 명예롭게 돈 많이 벌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수백 명을 국민이 준 총칼로 반란을 일으켜가면서.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인간인데 그 집단도 국민의 눈치를 봤습니다. 6.29선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국민에게 사실 엎드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이걸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혹시 저 사람들 이제 뻔한 작전 남아있거든요. 울고 막 큰절하는 거예요. 읍소 작전. 이거 맨날 하던 겁니다.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 일부 좀 바뀌어요. 속는 사람도 있고, 진짜 위기인가 봐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쪽도 있고,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도 막 이렇게 하다가 급할 때 한번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절대로 읍소작전, 눈물작전, 큰절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